자, 오늘은 데이터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서류를 공짜로 팍팍 드립니다. 내가 개선되면 우리 걸린이도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선돼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저번 컨텐츠는 또 대박이 났습니다. 이 서류를 준다고 하니까 막 댓글 막 달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조금 아쉬울 뿐, 구독을 안 한 분이 70%가 넘는다. 이게 제 유튜브 한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한 달 하면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뭐더라, 뭐 시간이 채워지고 구독자 수가 뭐 얼마가 늘면 그때부터 수익 창출을 한다. 그래서 그까지만 가도 성공한 거다. 그냥 한 달도 못 하니까 그냥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나 벌써 한 2년 정도 다 돼가죠. 끊임없이 좋아하든 말든 구독자가 신경을 쓰든 말든 댓글이 0개라도 꾸준히 한다. 이제 영상에도 있는데 일본 전산 이야기 나가모리 시게노부 우리 선생님께서도 끝까지 해라. 모두가 포기할 때 딱 버티기만 해도 막 부전승으로 올라간다. 딱 그 꼴입니다. 제가 꾸준히 유튜브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 추이라든지 성장세라든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다른 타 유튜버들 보니까 이게 떡상을 시킨 영상이 하나씩들 다 있어요. 그래서 쭉 이러다가 구독자 빡 이렇게 급상승, 완전 수직 상승 빡 올라가서 거기서 좀 쭉 떨어지고 이리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전혀 없어.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떡상이란 걸 말 그대로 갑자기 유입된 구독자들이에요. 콘텐츠의 어떤 특성들, 요소들을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악플도 많고 요동을 치는데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동이 없어. 큰 구독자 변화의 추세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얼마나 진득합니까? 쭉 그 실버 버튼은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아이가 욕심이가. 이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다 포기한다 했는데 포기 안 하고 2만까지 만들었으면 10만 되면은 실버 버튼 아니야? 아, 그래? 그래, 50만은 좀 힘들 수도 있겠네. 저희 정보는 진짜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한테는 득되고 안 보는 사람한테는 뭐 이런 정보도 없이 평생을 살아갈 거니까 꼭 뭐 구독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멘트 많이 쓰대.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은 거니까 좋은 정보 많이들 얻어가시고, 그리고 조만간에 프로젝트 I 현장의 타임랩스가 완료가 되니까요, 타임랩스가 올라갈 거고 그 뒤에 원가 공개가 될 거고 그 뒤에 중공 촬영 영상까지 올라가게 될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정보를 공개할 거예요. 공무 파트의 업무인데요, 이 업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회사들은 아이디어 좋은 상품을 잘 제작해서 팔면은 수익이 되는 형태가 제조업이라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음식점이라면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많다. 일맥상통한 그 원칙이 있잖아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건설회사는 수주 잘 따고 공사할 때 잘 아껴 쓰면 되죠. 수주를 따는 것은 그 회사의 특징이나 뭐 이런 능력에 한해서 수주를 따는 거겠지만, 수주를 많이 딴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잘 따고 돈을 야무치게 잘 쓴다. 그러면은 돈 번다. 딱 정확하잖아요. 제가 작년 한 해를 또 운영하면서 또 모질했던 게 또 있었어요. 제가 자기 반성이죠. 저도 아직 젊고 우리 직원들도 다 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 한 해 배워가면서 깨닫고 또 발전하고 깨닫고 발전하고 하는.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걸린이 분들은 제가 한마디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조금 줄여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수주 잘하고 야무치게 돈 쓰면 된다.
라는 게 사실 건설회사의 이치죠. 야무지게 돈을 쓰면 된다라는 그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만 그 이 한마디 속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아요. 운영비도 있고요, 뭐 회사 공사 비용도 있고요, 뭐 보험료도 있고요, 각종 세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낼 수밖에 없고, 뭐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공사를 할 때 있어서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다, 인테리어 중에 목수다. 자, 인테리어 목수가 있다고 하면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도면에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견적마다 다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 업체 이제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견적을 여러 개 취합을 못하고 한 군데만 보고 그냥 공사를 할 때라든지, 우리가 써야 될 돈은 한정적인데 디자인팀이나 현장팀에서 막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퍼줄 때, 디자인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디자인을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 안 넣어도 돼. 근데 디자인상 좀 이뻐 보이려고 넣는 거야. 예산에도 없는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디자인팀에서 예산 오버를 할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예산을 좀 많이 썼어요. 사실 현장을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나간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옹벽을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보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완전 돈 낭비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연말 정산을 해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월 달은 좀 너무 정신없이 흘러갔고 2월 달 내내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잡은 게 원리 원칙이다. 이것도 나가모리 시게노부 이제 일본 정산 이야기에 나와요. 관리할 수 없으면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우리는 관리는 되거든요. 근데 측정이 안 돼. 일단 관리는 좀 되고 있으니까 그 관리한 서류를 토대로 제가 백데이터를 확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측정이 가능해졌어. 그 내용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공지를 하자면, 이메일 달아주는 그 댓글에 대한 어떤 공지들을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그 공지 내용 꼭 참고해 주시고, 계속 이제 차단되니까 댓글이 AI에서 우리 회사가 조금 안 좋은 내용의 어떤 영상을 올리는 걸로 이제 약간 착각을 하나 봅니다. 이게 노출도 많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이제 유튜브 관리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를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서류를 공짜로 팍팍 드립니다. 내가 개선되면 우리 걸린이도 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선돼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발.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알려드릴게요. 연간 공정표 작성을 상세히 하게 되면 연간 실행금액이 나와요. 실행금액을 잡는 거는 제일 처음에 1차.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 처음에 견적 금액 검토, 1차 실행 예산 계획 하죠. 연간 공정표 작성을 해요. 상세히. 그런 다음에 2차 실행 예산 계획을 잡아요. 이까지가 일단은 기본일 수 있어요. 이까지가 기본. 그런 다음에 월간 공정표를 작성을 해요. 상세히. 월간 공정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월간 실행 지출 계획이 나와요. 실제로. 자, 견적 금액을 검토해서 1차 실행 예산을 잡아. 자, 그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공사 개요에 따라서 연간 공정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연간 공정표가 작성이 되면 2차 실행 예산 계획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1층이 이때쯤 끝날 거니까 1층이 끝나면 얼마, 2층이 끝날 때는 얼마, 3층이 끝날 때는 얼마, 내장 목수가 들어갈 때는 얼마, 도장 공사 들어갈 때는 얼마, 탁탁 계획이 나온다고요. 연간 공정표를 작성을 했다는 것은 월간 공정표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1층 바닥하고 기초하고 뭐 슬라브하고 뭐, 그럼 월간에 1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버림 치고 기초 타설하고 전기 설비하고 뭐 옹벽 치고 슬라브 치고 뭐 이렇게 계획이, 월간 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월간 계획에 따른 월간 실행 지출이 잡혀요. 예상 지출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이 딱 나오면요, 이 계획을 공무팀에서 취합을 해서 재무팀에 전달. 재무팀은 결과 보고하고 집행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 여기 중간쯤에 공무팀 취합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출 계획에 따른 기성 청구, 클라이언트에. 그런 다음에 재무팀에 전달하고, 재무팀이 결과 보고를 하고 기성을 받고 집행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의 과정이야.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집행하고 그냥 돈 쓰면 돼요. 근데 뭐다? 이 일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일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 현장 1개였고 2개였을 때 이것만 딱 신경 써서 일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일도 많아지고, 뭐 물론 일 많아진 만큼 직원도 많아졌겠지만, 이거를 신경을 아예 안 썼다라기보다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들이 쫘라락 일이 있다면은 중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것만 온전히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올해는 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딴 거 다 하지 마라, 그냥 이것만 해라. 이거를 하기 위한 업무만 해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차 실행 예산 계획 잡고 연간 공정표 작성을 하잖아요. 여기 상세히라고 돼 있어요. 상세히. 이거는 우리 부장님들한테 직접 받은 보고 내용이에요. A 현장 비교 계획. 이건 상세히가 아니야. 이건 대략적인 거예요. 뭐 철골공사 철골공사에 따라 이렇게, 판넬공사 이렇게, 저족공사 이렇게, 단열공사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단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냐, 제가 지적을 하죠. 땡땡 부장님, 단열 공사 이렇게 잡아왔던데 단열 공사가 왜 25일 동안 이렇게 단열 공사만 하고 있냐,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여유 기간을 조금 줬대. 아니, 그러려면 여유 기간을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으면 뭐 내년까지 공사하지, 만다고 5월 달까지 일을 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 예,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새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부장님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 중에 부장 한 명이 써내온 공정표를 봤을 때 잘 써온 게 있었어요. 가설공사하는데 이거 25에서 30일까지 헨스 칠게, 터파기 공사할게, 외부비계 달게, 터파기 공사하고 4m 옹벽 할게, 3m 옹벽 할게, 2m 옹벽 기초판 할게, 뭐 이렇게 한다고. 1층 슬라브 할게, 1층 슬라브, 2층 슬라브 할게, 2층 슬라브 할게, 뭐 외부 옹벽 할게. 외부 단열은 15일 동안 뭐 하고 스타코는 20일 동안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얼마 좋아요. 요거는 잘못된 거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 막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중요하다? 2차 실행 예산을 잡는 거예요. 2차 실행 예산을. 자, 이제 실행 예산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이 상태에서 실행 예산을 잡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2월 달에 2층 슬라브까지 마감하고 6월 달 2월 20일 날 1층이 끝나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업자에게 뭐 얼마를 줘야 되겠다. 이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소장들이 직접 하도급 계약을 하고 본사에 보고를 하니까. 본인이 계약해놓고 본인이 이걸 금액을 얼마 줄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비용에 대한 개념을 머리에 없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공정표만 잘 적어도 실행 예산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업무 파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빨간색 이건 예제입니다. 내부 바닥을 돌멩이로 한대, 대리석으로. 근데 우리는 대리석으로 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바로 눈에 볼 수 있잖아. 연간 공정표 작성을 하면 담당자가 공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소장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무팀에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견적서가 막 여러 군데 업체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A라는 업체가 좋으니까 A라는 업체랑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장님이 그 업체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층 끝나고 돈 주셔도 된다. 1층 끝나고는 돈 무조건 줘야 된다.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줘야 된다. 이 정도의 대화 내용은 소장이랑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공사에 대한 계약은 소장이 하기 때문에 월간 지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공정에 따라 연간 월간 지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자, 이것만 돼도 집행 금액이 얼마가 될지라는 어떤 아주 큰 아웃라인에서 이 공사하는데 6억 정도는 들어가겠네. 이 정도는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 공정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월간 공정 계획표를 상세히 적어야 됩니다. 자, A, B, C, D, E, F, G, H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B 현장이죠. 이 기준으로 이게 여기 B 현장에도 쭈루룩 똑같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잡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실행이 있어요. 실행계. 이 현장의 B 현장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금액이 요번 달에는 지출이 돼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실행 예산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듭니다. 1월 달에는 얼마, 2월 달에는 얼마, 3월 달에는 얼마 이렇게 돈이 얼마가 쓰여진다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